자,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그 집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요즘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한테도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찾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두 가지로 이렇게 찾게 되겠죠. 하나는 그 집을 아예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쪽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알아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월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매로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근저당이나 그 소멸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만큼만 계약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면 참 좋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전셋집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셔서 근저당이 얼마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이 얼마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중개인을 통해서 잔금을 치를 때쯤에 법무사를 대동해서 근저당을 변제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집에 계약해서 계약 기간 동안은 편안하게 안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자의 채무 관계가 뭔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전세에 들어가서 근저당도 다 변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로 진행이 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나갈지를 이렇게 통보를 할 쯤에 보증금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찰피 이렇게 미루면서 시간을 질질 이렇게 끌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을 해가지고 그쪽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이 소유자가 그 당시에도 보증금을 줄 상황이 안 됐는데 2년 뒤에 그때는 보증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경매를 공부했고 그리고 경매를 해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먼저 나의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체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집에서 단기간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장기간으로 거주를 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가면 좋겠는데 보증금을 지금 바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애기가 여기에서 1년 정도는 여기서 학교를 더 다니고 여기서 졸업한 후에 다른 학군지를 찾아가지고 그때 이주를 계획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그 1년 정도 거주를 더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2년에서 3년 정도는 여기에서 좀 머물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내가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에 우리 애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서 신혼을 하고 우리 이쪽에 입지를 보니까 애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까지도, 그리고 나는 이쪽에 지금 근처에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여기 퇴직할 때까지 이쪽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5년 6년 이렇게 지났을 때에 한 번 더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계획을 잡을 건지 아니면 계속 머물 건지, 못해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여기서 머물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로 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장기로 보는 상황에서 세 가지의 계획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에
기일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이 받고 그리고 배당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사항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경매가 신청이 되는 그 시점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보통은 8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신건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경매 물건이 신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건이 나와서 그쯤에 누군가가 낙찰이 돼가지고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1년 뒤에 내 보증금을 배당을 받고 나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배당 신청을 해서 이렇게 1년 정도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아예 배당 신청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도 이렇게 있지만 배당 자체를 그냥 포기할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집을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그때 나갈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이 3억에서 4억, 5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그 물건에 입찰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가 없습니다.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 번 유찰이 돼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내 보증금하고 같이 계산해가지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경매가 신청되는 그 시점 그리고 신건으로 들어오는 1년 그리고 여러 번 유찰된다 그러면 그것도 1년 정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이상은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그때 보증금을 완전히 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배당 신청을 포기하는 계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4년, 5년 이상은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그때 다시 한번 이주 계획을 잡아볼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 신청도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이 기일이 잡혔을 때에 내가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에 내가 3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 머물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이주 계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경매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내한테 되게 안 좋은 사항이 아니라 좋은 사항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매물을 보면서 제가 금방 말했던 걸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한양 수자인 파크1이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용 면적은 97제곱미터인데 지금 38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금 8억 2,300인데 6번 유찰돼가지고 지금 2억 8,228만원대에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이 소멸 기준을 보시면은 K저축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는 21년 1월 11일이 소멸 기준인데 지금 전입되어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1월 17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안 했죠. 배당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억 5천에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법원에다가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가짜 임차인이 아니라 진짜 임차인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이 지금 보증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은 본인이 적는 금액에 플러스 3억 5천을 해가지고 이 집을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최저가가 2억 8,200대입니다. 보증금 3억 5천을 합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진 6억 3천대에서 이 물건을 구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한양 수자인 파크1이라는 아파트의 38평이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층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7동에 2층이 6억 6천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12동에 2층이 7억 5백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8월 달에 거래되는 게 6층이 6억 8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매물 나왔는 게 2층이 6억 6천이라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에서 내놓는다 그러면은 한 6억 5천 정도 선에서 내놔야지 매수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3천대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여기는 20%씩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1억 8천이나 2억대쯤에서 이렇게 입찰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뒤에는 누군가가 낙찰자가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 낙찰자가 생기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못해도 2년 6개월 정도는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기간은 계획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을 전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중개사들이 웬만하면은 서비스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날짜도 이렇게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확정 날짜하고 전입 날짜가 빠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배당 신청했을 때에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쪽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좀 머물다가 그때 내 보증금을 다 받아서 나가겠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머물다가 그렇게 이사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배당 신청을 했다라는 가정에 본다라고 하면은 22년 11월 14일 때 이때가 신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 시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돼봐야 7억이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 물건도 지금 5층이기 때문에 6억 5천 정도 선에서 시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22년 12월 달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이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년 정도만 이쪽에 거주했다가 나가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만 내가 이쪽에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배당 신청을 했겠죠.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머물다가 다른 집을 알아보는 그런 계획을 잡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배당 신청을 안 했고 그 여파로 이렇게 6번 유찰되고 앞으로도 2번 정도는 더 유찰돼서 누군가가 낙찰받고 그때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받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을 계획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도 했고 경매도 입찰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교육생의 지인이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에 전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경매로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신혼이래가지고 집을 처음으로 이렇게 전세를 알아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경매로 진행되면서 너무나 이렇게 당황돼가지고 우리 교육생이 경매로 이렇게 공부하고 경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문의를 해가지고 이분한테 좀 도움을 줬는 사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구 남구에 있는 청솔 하나람이라는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가는 2억 6,800이고 한번 유찰해가지고 1억 8,760에서 시작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물건은 지금 평수가 29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인데 방이 그래도 3개 정도 있고 화장실은 2개 정도 있는 상태의 물건이었어요. 소멸 기준을 보시면은 16년 3월 22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6년 10월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보다 후순위 임차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배당 받는 데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신입에서 이제 빌려줬는 7,700 정도 되는 요게 먼저 배당이 되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했던 요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 물건은 시세 조사를 했는 가격대는 2억 8천 정도 선에서 시세가 이렇게 잡히고 있었는데 이 물건이 준공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열몇 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기에 매매했는 거래 사항이 없으니까 시세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편향대에 신축으로 해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는 2억 8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개의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2번 정도는 유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최저가에서 단독으로 들어오는 입찰 사항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1억 8천 정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7,700만 원을 신입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보증금인데 나머지 1억 1천을 배당이 된다 그러면 4천만 원은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을 때 제가 대략 그분한테 또 물었죠.
신혼인데 여기에서 거주를 얼마 정도 기간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아기가 없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때 이쪽 근방에서 이제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때 이주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현 시점에서 5년에서 6년 이상은 더 거주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가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시세가 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구입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거주했다가 팔면서 차익을 좀 실현하고 다른데 괜찮은 쪽으로 이사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입찰가는 얼마 정도에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은 선순위 근저당이 7,700만 원을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내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보다 더 적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보증금 받고 그분하고 이제 이사 계획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사 계획을 또 잡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던 거는 2억 3천 정도 선에서만 적으시면 될 것 같다. 2억 2천도 내가 보증금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2억 3천 정도 선에서 한번 거기에서 이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4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으로 그때 이사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고 나서 낙찰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입찰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더 적어가지고 2억 3,810만 원 정도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낙찰 받았을 때에 제일 걱정하는 게 또 뭐냐면은 2억 3,800을 어디서 구하는지 대출을 낸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그만큼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이거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차피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채권 상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낙찰 가격에서 보증금은 빼고 잔금만 내가 치르면은 이거는 소유권이 내한테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채권 상계 신청서를 이렇게 내가지고 8,800만 원만 이제 잔금을 치러가지고 이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그 교육생한테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낙찰 받고 1년 정도 지나가지고 9월 달쯤에 이 물건을 팔고 이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에 이게 팔았냐면은 2억 9,500에 이렇게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4,700만 원 정도 차이를 이렇게 발생을 했는 거죠. 배당 신청만 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최저가에서 이렇게 낙찰을 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을 그냥 하늘로 날려보내고 1억 1,000으로 전세를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갔을 건데 이분이 낙찰을 받으면서 나중에 팔고 나왔을 때는 내가 1억 5천 또 보존하고 거기에다가 4,700만 원 정도 내 자산이 풀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린 말씀은 만약에 내 집이 경매로 이렇게 진행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경매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배당을 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배당을 그냥 포기해서 나중에 낙찰자한테 돈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경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배당도 신청을 하고 경매로 내가 입찰에 들어가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나중에 팔아서 내 자산을 더 이렇게 불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가지를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도 받고 그리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도 이렇게 있지만 내 자산도 보호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그분들이 오늘같이 이런 사항들이 왔을 때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우리한테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그런 물건을 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